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실버라인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최태은입니다. 새해를 맞아 그리고 새로 행정부가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며칠 전에 그거에 발맞춰 2025년의 부동산 전망 간단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뀔 때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워싱턴 일원에는 유입됐다 또 나가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취임식 전에 이미 라비스트들도 그렇고 그 관계자들은 이미 DC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4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렌탈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그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DC 쪽에 집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 그 부동산 마켓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하도 제가 그런 질문을 손님들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먼저 짚어드렸고 싶었고요. 일단 제일 장단점이 있겠죠, 이 행정부에. 그런데 이제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수입하는 그 모든 자재 같은 거라던가 이런 수입 원자재라던가 모든 거에 다 이제 세율을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이렇게 하셔서 특히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캐나다하고 그 타리프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재인데 그 목재가 바로 그 우리 지금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서플라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미국 말로 3I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inventory, 그 다음에 interest rat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지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자도 팬데믹 전후해서 지금 3%대로 내려오고 특히 2023년 초반만 해도 3%대였는데 그게 후반으로 가면서 갑자기 배로 돼서 6% 이상이 되고 지금 요새 6%에서 7%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벤토리 그거는 뭐냐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3%대의 이자였는데 그 좋은 이자를 가지고 샀던 집을 던지고 뭐 그걸 다운사이즈 하든 아니면 더 큰 데로 가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섣불리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벤토리가 집의 개수가 팔 수 있는 개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3I라는 그런 그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전국의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워싱턴 일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정부 직원들은 지금 3월 말까지 다들 리포트를 일주일에 5일 다 원격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저희 집값이 엄청 술렁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팬데믹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히 팬데믹을 중점으로 해서 원격 근무뿐 아니라 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일주일에 이틀이나 뭐 3일 출근하고 또는 하루 출근하고 또는 아예 그냥 집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라우런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나 좀 그 메릴랜드 쪽에서 더 북쪽 또는 그 셀스베이 쪽으로까지도 이사 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치면 직장에 나가서 그 좀 트래픽 그걸 다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 말이 있고 나서 지금 알링턴에 있는 집값들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그러니까 이 벨트웨이 중에서도 인사이드 벨트웨이는 뭐 엄청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마켓에 팔겠다고 내놨다가 다시 들여놨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여놓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벨트웨이 안쪽으로 뭐 타운하우스는 싱글홈이든 뭐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링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싱글홈 집값이 1.45예요. 그러니까 엄청 올랐죠. 근데 그 집들이 그렇게 새 집이고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 1년 정도 되는 집은 정말 쓰러져 가는 집이라서 우리가 테어다운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집들도 지금 알링턴에 좀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없습니다. 인벤토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아니지만 인사이드 벨트웨이 안쪽에 싱글홈 갖고 계시면 당분간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벨트웨이가 아니고도요. 지금 라우런 카운티 같은 것만 봐도 새로 짓는 타운하우스 3베드룸이 시작이 70만 불대입니다. 전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라우런 카운티가 70만 불 쪽 넘고 그 다음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버지니아를 치자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만 해도 좀 더 좀 가격이 싸요. 이유는 뭐냐면 라우런 카운티 쪽에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라우런 카운티에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텍스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프로퍼티 텍스가 페어팩스 카운티보다 프로퍼티 텍스 밸류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살기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우런 카운티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라우런 카운티에서도 지금 집 짓는 거 퍼밋을 주는 것들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좀. 그러나 그래도 라우런 카운티는 페어팩스 카운티보다는 집값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운하우스라도 사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라우런 카운티의 그 트래픽을 뚫고도 출퇴근을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라우런 카운티에서 지금 새집 짓는 퍼밋 내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까지도 트래픽이 있지만 스태프로드 그 위쪽으로도 가능하시다면 사실 수만 있다면 사시는 거를 권장시켜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칸도는 좀 많이 주춤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링턴 카운티를 예를 들면 알링턴 카운티의 칸도는 보통 평균 수명이 거의 50년 되는 수명 그것도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된 칸도들은 칸도비가 높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칸도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으로 빠졌을 때는 타운하우스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시니어들 좀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칸도가 살기는 편하고 가격도 좀 낮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좀 상승폭이 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라면 칸도를 사는 것도 좀 권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폭은 제일 큰 게 칸도와 타운하우스 싱글홈을 따진다고 치면 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칸도를 칸도픽 때문에 못 사겠다. 또는 칸도는 저희 동네에 지금 2베드룸 이외에는 없잖아요. 3베드룸 칸도는 잘 없거든요. 2베드룸의 댄이나 2베드룸의 선룸은 있지만 3베드룸은 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애만 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칸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운하우스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타운하우스 가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를 거니까 타운하우스를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력만 되신다면 사시는 걸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싱글홈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프라이스가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한정적이죠. 그러나 살 수만 있으면 사야죠. 그렇죠? 싱글홈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그 빌딩 퍼밋이 너무나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빌딩 퍼밋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집 이외에 새로운 집들을 이렇게 짓도록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집장사들을 통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그런 허가가 카운티별로 너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고요. 물론 팬데믹 때처럼 그렇게까지 정말 미친 마켓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이자인데요. 이자도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6%, 7%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대 지난 몇 년간 그 팬데믹 때 그 3%는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3%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너무 생각하셔갖고서는 내가 이거 6%, 7%나 도저히 못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에코리 하나도 못 쌓으시고 계속 렌트를 하셔야 되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최근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내 수입은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거 집을 사는 게 맞는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융자만 나온다면 사셔야죠. 왜냐하면 렌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는 그 단순히 그로서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렌트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이요. 그러나 내가 몰기지가 있어서 그거를 융자 금액을 갚아 나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치면 그게 바로 에코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우스 포어가 되면 어떡하냐? 하우스 포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카 포어가 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하우스 포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융자만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집을 사는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solid한 financial plan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시려고 이것저것 많이 이제 디프리시에이션도 짜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디덕하시는데 세금 정직하게 많이 내시고요. 세금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융자도 좀 받으실 수 있으셔서 집 사시고 에꾸리 쌓으시고 올해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